증권거래소 직원 아서 코난 도일 1장 구인 광고 나는 결혼 후 패딩턴가에 있는 병원을 인수해서 개업했다. 파쿠어 씨가 운영하던 그 병원은 평판이 좋았다. 그러나 파쿠어 씨가 나이도 많고 무도병 증세로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자 병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 내가 인수할 무렵에는 1,200파운드의 수입이 300파운드까지 줄어들었다. 나는 건강했고 젊음과 자신감이 있었다. 몇 년 후에는 환자들이 원래대로 늘어났으며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다. 병원을 개업한 후 3개월 동안 나는 일에 빠져 홈즈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아침, 의학 회보를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홈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다. 반갑군. 부인이 홈즈와 4개의 서명 사건으로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 괜찮은가? 고맙네. 우리는 별일 없어. 나는 그와 악수하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일이 바쁘다고 추리에 흥미를 잃은 건 아니겠지? 홈즈가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천만에 어제 저녁에도 예전 기록을 꺼내 해결한 사건들을 분류했어. 함께 사건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왜 없겠나? 흥미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 그럼 오늘은 어떤가? 좋지. 그런데 환자들이 문제군. 환자는 염려 말게. 이웃 의사가 외출할 때는 내가 대신 환자를 봐주고 있어. 내가 비우면 그가 환자를 봐줄 거야. 홈즈는 의자에 기대어 반쯤 감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거 편리하군. 그런데 자네 요즘 몸이 좋지 않았군. 여름철 감기는 지독하거든. 지난주에 사흘 정도 몸살이 심했네. 그런데 내가 아팠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자네 슬리퍼를 보고 알았어. 나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홈즈의 설명이 뒤를 이었다. 자네 슬리퍼는 3주 전에 새로 산 거야. 지금 내 쪽에서는 바닥에 약간 그을린 흔적이 보이네. 슬리퍼를 말리다가 태운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발등에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 물에 젖었다면 떨어졌을 텐데 자네는 난로를 피우고 발을 뻗고 있었던 거야. 감기가 아니고는 건강한 사람이 6월에 난로를 피울 이유가 없지. 홈즈의 추리는 늘 그랬듯이 설명을 듣고 나면 간단했다. 자세한 설명은 속임수를 공개한 마술처럼 싱겁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알면 훨씬 재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버밍엄에는 같이 가는 건가? 그럼. 그런데 어떤 사건인가? 기차에서 말해주겠네. 의뢰인이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곧 준비하겠네. 나는 이웃 의사에게 메모를 남기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관에서 기다리는 홈즈에게 갔다. 홈즈는 간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집도 의사인가? 응. 자네가 좋은 곳을 선택했군. 그렇게 생각하네. 어떻게 알았지? 자네 병원 문턱이 더 달아있더군. 병원이 더 잘 된다는 증거지. 자, 소개하지. 마차에 계신 이분이 사건을 의뢰해 주신 홀 파이크로프트 씨야. 마부. 빨리 좀 가주게. 기차 시간이 촉박하니까. 내 앞에 앉은 젊은이는 체격이 좋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에 곱슬곱슬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머리에 윤이 나는 실크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은 모습이 점잖아 보였으며 젊은 사업가거나 런던 토박이가 분명했다. 둥글고 붉은 얼굴은 활력이 넘쳐 보였고 다물어진 입가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른거렸다.
여기서 버밍엄까지는 70분이 걸립니다. 파이크로프트 씨. 내 친구에게 당신의 이상한 경험을 나에게 말한 것처럼, 아니, 더 자세히 들려주었으면 합니다. 왓슨,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자네에겐 흥미를 가져다 줄 색다른 특징이 있는 게 틀림없네. 자, 파이크로프트 씨, 방해하지 않을 테니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일로 화가 나는 건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건이 잘 풀리겠지만요. 왓슨 씨, 제가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트래퍼스 가든에 있는 콕슨 우드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그 회사는 올 봄에 베네수엘라 공채의 폭락으로 부도가 났어요. 저는 5년을 근무했었고 회사가 문을 닫자 사장인 콕슨 씨는 실업자가 된 27명의 사원 모두에게 훌륭한 추천장을 써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콕슨에서 주급 3파운드를 받아 70파운드쯤 저축을 했지만 그것도 차츰 바닥에 났어요. 구인 광고에 붙일 우표도 사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직장을 얻기가 점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던 중 모슨 윌리엄슨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롬버드가에 있는 증권거래소로 자산이 많은 건실한 회사입니다. 응모는 우편으로 한다기에 추천장과 지원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월요일에 방문해 주십시오. 신체에 결함이 없는 한 채용할 겁니다. 라는 내용의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나는 운이 좋았고 정말 기뻤습니다. 급여는 콕슨 때보다 1파운드가 더 많았으며 근무 시간은 같았습니다. 2장 이상한 이야기. 지금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햄스테드의 골목에서 하숙을 했어요. 주소는 포터스 테라스 17번지입니다. 채용 예정 편지를 받은 날 하숙집 아주머니가 회계사 아서 피너 파이낸셜, 아서 피너라고 인쇄된 명함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짐작되지 않았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방으로 들어선 남자는 체격도 키도 중간 정도였고 머리와 눈과 턱 수염이 모두 검었고 코 생김새로 보아 유대인 같았습니다. 홀 파이크로프트 씨입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콕슨 하우스에 근무하셨지요. 이번에는 모슨에 나가게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유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콕슨의 지배인 바커 씨가 당신을 칭찬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그런 평판이 나 있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실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네, 매일 주식 시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 무척 세심하시군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에어셔의 주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105파운드에서 105파운드 4분의 1가량 됩니다. 뉴질랜드 정리 공채는 104파운드입니다. 그럼 브리티시 브로큰 힐스는 7파운드에서 7파운드 6실링.
남자는 두 손을 들며 놀랍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훌륭해. 소문대로군요. 못 쓴 회사 직원으로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과분한 칭찬에 나는 민망해하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이번 직장은 어렵게 얻은 직장이라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은 당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슨 애는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월요일부터입니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모슨 애는 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모슨을 포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프랑코 미들랜드 금속회사의 지배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프랑스 전국에 134개의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영국에는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했고 유망한 사업이라 당분간 투자는 비밀이고 주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의 형인 해리 피너가 발기인으로 회사의 전무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내가 런던의 사정에 밝은 것을 알고 형이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바커 씨에게서 당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처음엔 급여를 500파운드밖에 드릴 수 없겠군요. 1년에 500파운드라고요? 나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지만 당신의 거래 성적에 따라 1%를 더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속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숫자에 발전소. 나는 머리가 멍해져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모슨의 급여는 200파운드지만 그것은 믿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당신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내 말에 피너 씨는 동의한다는 듯 소리치더군요. 아, 역시 냉철하군요. 우리 회사에는 당신처럼 빈틈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100파운드 수표입니다. 우리 회사에 오겠다면 급여를 미리 드리겠소. 고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면 됩니까? 내일 오후 1시에 버밍엄으로 가세요. 형에게 가지고 갈 소개장이 여기 있습니다. 코퍼레이션과 126B에 임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지만 다시 한번 형을 만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신은 당연히 받을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일이지만 종이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연봉 500파운드로 프랑코 미들랜드 금속회사 지배인으로 근무할 것을 승인함. 내가 그대로 쓰자 피너 씨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모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과분한 일자리에 정신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편지로 거절 의사를 밝혀야겠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슨의 지배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그곳에 갔더니 지배인이 당신을 속여 우리 회사에서 빼가려는 속셈이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비록 보수가 당신들보다 적더라도 우리 회사로 올 것이라고 큰소리 치더군요. 내가 5파운드를 걸고 내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지배인도 좋다며 우리가 시궁창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을 건져주었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요 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군요. 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을 얕보다니. 아무래도 쓸 필요도 없겠군요. 피너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했습니다. 형에게 이렇게 좋은 분을 소개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건 100파운드의 성금이고 이건 소개장입니다. 주소는 코퍼레이션과 126B 번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1시까지 오십시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이상은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왓슨 씨, 그런 엄청난 행운에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밤에 잠까지 설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기차로 버밍엄으로 출발했어요. 도착해서 뉴가의 호텔에 짐을 옮기고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126B 번지는 두 개의 큰 회사 사이에 있었어요. 통로로 들어가 돌계단을 올라가니 회사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무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코 미드랜드 금속 주식회사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성거리며 찾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어젯밤에 찾아온 사람과 모습도 목소리도 닮았고 다만 수염을 깨끗이 밀었고 머리는 금발이었습니다. 홀 바이크로프트 씨입니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동생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칭찬이 대단하더군요. 사무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 아직 간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임시 사무실을 지난주에 구해서요. 자,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그를 따라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카펫도 커튼도 없는 맨 위층에 있는 먼지투성이의 빈 방으로 안냈습니다. 저는 번쩍거리는 책상과 줄지어 앉은 사원들이 있는 사무실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하나와 나무 의자 2개를 보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실망한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이크로프트 씨. 자금은 충분하지만 사무실을 갖추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자, 소개장을 보여주세요. 내가 소개장을 건네주자 남자는 천천히 살펴보더군요. 나는 해리 피너입니다. 당신이 동생 마음에 꼭 든 모양이군요. 동생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요. 이것으로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파리 본사의 관리를 맡을 예정인데 업무가 정리될 때까지 이곳에서 일해주세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해리 피너는 서랍에서 붉은 표지에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파리의 임명사전인데 직업도 기록되어 있어. 숙소에 가지고 가서 금속업자와 관계되는 사람의 명단을 모두 적어주시오. 그러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직업별 명단이 나온 곳이 있을 텐데요. 아, 그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월요일 12시까지 나에게 가져와요. 당신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회사는 그만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묵직한 사전을 안고 언짢은 기분으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직장이 생기고 주머니에 100파운드라는 목돈이 들어있었지만 간판도 달지 않은 초라한 사무실을 보고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이 어떻게 되든 돈은 받았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까지 꼬박했지만 약속한 월요일이 되었는데도 H 항목까지밖에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정된 날짜에 찾아가 보았더니 처음처럼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해리 피터는 수요일까지는 완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요일이 되어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고 꼬박 금요일까지 완성해서 피너 씨에게 갔습니다. 수고 많았소. 어려운 일을 잘 끝냈군요. 이 명단 덕에 큰 도움이 될 것이요. 이번에는 가구점의 명단을 작성해 주시오. 가구점에서는 우리 제품을 많이 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7시에 와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보고해 주시오.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뮤지컬에서 두어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왼쪽 두 번째 이가 번쩍 빛나는 것을 보고 순간 놀랐습니다. 홈즈는 여기에서 대단히 흥미롭다는 듯 두 손을 비벼댔다. 나는 놀라서 의아한 표정으로 파이크로프트 얼굴을 쳐다보았다. 바로 동생 아서 피너가 웃을 때 보였던 금리와 모양과 위치가 똑같았던 겁니다. 모습과 목소리도 같은데 다른 점이라고는 깨끗이 면도한 턱과 머리 모양인데 그건 쉽게 바꿀 수 있지요. 혹시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 인물이라면 어떤 이유로 나를 버밍엄까지 오게 했으며 또 먼저 와서 자기가 자신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읽었을까?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문제라 홈즈 씨에게 부탁하러 야간 열차를 타고 런던에 와서 오늘 아침 홈즈 씨를 만나 뵙고 이렇게 버밍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파이크로프트의 이상한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홈즈는 맛있는 포도주를 음미하는 애주가처럼 만족한 듯 등받이에 기대며 나를 흘끔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재밌는 사건이지 왓슨? 흥미로운 점이 한두 곳이 아닌걸. 프랑코 미들랜드 금속 주식회사의 임시 사무실에서 아서 피너인지 아니면 해리 피너인지 그 사람과 만나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겠는걸. 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지? 파이크로프트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건 간단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라면 함께 가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네. 만나보면 그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손톱을 깨물며 창밖을 내다보면서 버밍엄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 없었다. 3장. 숨겨진 비밀. 그날 저녁 7시에 우리는 코퍼레이션가에 있는 그 회사를 향해 걸었다. 파이크로프트가 말했다. 시간 전에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는 나를 만나려고 사무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약속 시간 전에는 아무도 없어요.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도로 반대쪽에서 걸어가는 보통 키의 금발에 잘 차려입은 남자를 가리키며 파이크로프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기 보세요. 급히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석간을 팔고 있는 소녀에게 가더니 신문을 샀다. 그리고 신문을 쥔 채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저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파이크로프트의 뒤를 따라 6층까지 올라가 반쯤 열린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텅 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뿐인 테이블 위에 신문이 펼쳐 있었고 아까 본 그 남자가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공포심으로 가득했으며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눈은 초점이 없었다.
파이크로프트를 보고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파이크로프트가 놀라며 물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피넛 씨? 약간... 피너는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바짝 마른 입술을 핥았다.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요? 파이크로프트가 우리를 소개했다. 이쪽은 버몬즈에 사는 해리스 씨고 이쪽은 버밍엄에 사는 브라이스 씨입니다. 제 친구들인데 경험은 많지만 실직 중이라서 일자리가 있을까 해서 데려왔습니다. 피넛 씨는 창백한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띄었다. 그렇군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해왔소, 해리스 씨? 회계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씨는... 내가 대답했다. 사무입니다. 채용해 보겠습니다. 결정되면 연락하겠소.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오. 부탁이니 나 혼자 있게 해주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스프링처럼 입에서 튀어나왔다. 홈즈와 나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파이크로프트가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피넛 씨, 당신의 지시를 받기 위해 약속한 시간에 왔습니다. 피너는 조금 전보다 약간 진정된 어조로 말했다. 아, 그랬지. 여기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오. 친구분들과 같이 기다려도 됩니다. 3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우리에게 인사하고 방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닫았다. 홈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지? 우리를 따돌릴 생각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 방은 창문도 다른 출입문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빈 방에는 왜 들어갔을까? 이해할 수가 없군. 왜 그렇게 겁에 질려 있지? 우리를 경찰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군. 우리를 보고 겁먹은 게 아니야.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떨고 있었어. 그렇다면 혹시... 그때 옆방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가 들어가서 문을 왜 두드릴까요? 이번에는 파이크로프트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요란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자 우리는 숨을 죽이고 닫힌 문을 지켜보았다. 다시 한번 희미한 소리가 들리고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 그 순간 홈즈는 미친 듯 문을 향해 몸을 부딪혔다. 경첩이 망가지며 문이 안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 한 구석에 문이 닫힌 옷장을 보고서 홈즈는 달려가 문을 열었다. 상의와 조끼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남자는 바지 멜빵에 목을 감은 채 매달려 있었다. 숨이 막혀 고통스러웠는지 바닥을 발로 차면서 발버둥친 모양이었다. 그 까닭에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이다. 나는 즉시 남자의 허리를 안아들었고 홈즈와 파이크로프트가 멜빵을 풀었다. 그리고는 곧 남자를 옆방으로 옮겼다. 나는 그의 몸을 살폈다. 맥박이 약하고 멈추었다 이어졌다 했지만 호흡이 점점 길어졌다.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네. 목숨은 구한 것 같군. 어디 물이 없나? 파이크로프트가 뛰어나가 주전자에 물을 가져왔다. 살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홈즈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테이블 옆에 서서 말했다. 그렇다면 경찰을 불러도 되겠군. 그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구경하고 싶은데.
홈즈는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파이크로프트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끌어들인 걸까요? 왜? 그건 이미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궁금하군요. 그거 말고는 전부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대부분 압니다. 자네는 어떤가, 왓슨?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걸.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꾸했다. 우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면 결론은 하나야. 그런데 결론에 도달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누군가 당신의 필체가 필요했기에 승낙서를 쓰게 한 후 필체를 보고 흉내를 내겠지. 제 필적을 뭐에 쓰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너가 당신에게 모슨에 거절하는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즉, 모슨 회사는 월요일부터 당신이 회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한 점이죠. 그 말에 파이크로프트가 소리쳤다. 아, 그렇군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만하면 당신의 필체를 그들이 왜 원했는지 알겠습니까? 입사 원서를 쓴 필체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 필체를 익혀둘 생각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당신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파이크로프트가 신음하듯 말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가짜가 모슨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줄 만한 사람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상당한 돈을 미리 주고 버밍엄까지 오게 시켜 계속 일거리를 맡겨 런던으로 갈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이 런던에 나타나면 계획이 모두 탄로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형 행세까지 했을까요? 그것도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 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은 모슨의 당신으로 입사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당신과 계약을 했던 사람이죠. 당신을 고용하고 일을 시킬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또 다른 인원을 참가시키는 것은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변장하고 형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 눈에 금리가 띄지 않았다면 그대로 속아 넘어갔겠죠. 파이크로프트는 주먹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내가 여기서 바보짓을 하는 동안 가짜 홀 파이크로프트는 모슨에서 뭘 했을까요? 홈즈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모슨의 전보를 쳐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12시에 퇴근합니다. 경비나 당직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값비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 없이 경비가 지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좋습니다. 전보를 쳐서 이상이 없는지, 당신으로 변장한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알 수 없는 건 이자가 목을 맨 이유가 궁금하군요. 그때 뒤에서 힘에 겨운 소리가 들렸다. 신문을... 돌아보니 바닥에 누워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신문, 그래. 자살소동의 신문을 읽고 있었어. 석간에 뭔가 쓰여 있겠군. 홈즈는 급히 테이블에 놓여있는 구겨진 신문을 폈다. 이것 봐, 왓슨. 이브닝 스탠더드 속보판이야. 여기 기사 제목을 보게. 시티에서 일어난 범죄,
모슨 윌리엄스의 살인 사건, 대규모 강도 미수 사건, 범인은 체포. 왓슨, 모두가 궁금할 테니 자네가 크게 읽어주게. 큰 활자로 보아 런던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게 분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 오후 시티에서 대담한 살인,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범인은 체포되었다. 유명한 증권 거래소인 모슨 윌리엄스는 총액 100만 파운드가 넘는 유가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배인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최신식 금고를 설치하고 밤낮 없이 건물 경비를 배치해 두었다. 지난주 이 회사에 홀 파이크로프트라는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는데 이 남자는 유명한 위조 및 강도 상습범인 베딩턴이었다. 베딩턴은 형과 함께 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최근에 출소했다. 베딩턴은 회사에 입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성공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며 지금까지 각종 열쇠에 본을 뜨고 금고실이나 금고의 구조에 관해 은밀히 파악했다. 모스는 토요일 오후에는 휴무이다. 그런데 한 남자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경시청의 터슨 경사가 수상하게 생각해 그 남자를 미행했다. 그리고 순찰 중인 경관의 긴밀한 협조로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아주 대담한 강도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가방에서 10만 파운드에 가까운 미국 철도 채권을 비롯해서 광산 및 그 밖의 유력 기업체의 증권이 발견되었다. 한편 이 회사 내부를 조사한 결과 경비 한 사람의 시체가 금고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터슨 경사의 민첩한 행동이 없었다면 월요일 아침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범인은 회사 직원으로서 동료가 모두 퇴근하자 금고실에 접근하여 경비를 살해한 뒤에 금고를 연 것으로 추측된다. 형인 베딩턴은 동생과 행동을 같이 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직접 가담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그의 형을 추적하고 있다. 홈즈는 축 늘어져 있는 초라한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왓슨, 인간의 본성은 이상한 혼합물이지. 아무리 냉혹한 악당이나 살인자라도 자기 가족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자살을 할 만큼 애착을 느끼니 말이야. 파이크로프트 씨, 경찰을 불러주시겠습니까?